안녕하세요. 오늘은 든든의 JB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공모주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잘 분석을 해주고 계신데, 대어가 하나 있다고 해가지고,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시작하기에 앞서서 최근 공모주 시장 분위기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주시죠. 일단 6월과 7월을 맞이하면서 제도가 변화가 됐고요. 아, 상반기 때 시장이 중소형주 위주로 좋아짐에 따라서 이제 하반기에 대여들이 조금씩 몸을 풀고 나오고 있다라는 음, 기대감이 조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 제도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알겠지만 상장일이 이제 400%까지 음, 상승이 가능한 흐름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아직은 적용이 되고 있진 않지만 수요측할 때 자기 자본이랑 펀드 AUM 대비 수량을 제시할 수 있다. 그전에는 이제 기관 수량을 상관없이 풀 수량을 제출할 수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이 뻥튀기 청약 이슈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이제 고유도 자기 자본만 가능하고 펀드도 AUM 대비만 수량을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한 달을 좀 살펴보면 그 상장일 이 400%가 변화가 되면서 7월 초에 상장했던 종목들, 6월 말 7월 초에 상장했던 종목들을 보면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은 있었어요. 뭐 음. 200%, 300%까지 오르기도 했고요. 지금 분위기는 끌어올라와 있다. 음. 그런데 기관들 입장에서도 불안감이 조금 있었어요. 분위기가 좋았는데, 뭐 때문에 좀 불안한가요? 아무래도 너무 큰 급등이 있으면 음. 분명 한번 꺾이는 타이밍이 올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일단 있었고요. 아, 조금 근데 과열된 것 같다라는 거죠? 네, 맞아요. 네. 너무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불안감이 보통 언제쯤 오냐면 지금처럼 수요 예측과 상장이 많을 때 아하. 오는 경향이 조금 있거든요. 네. 어쨌든 시장 분위기가 제도 변화 있으면서, 야, 400% 4배 먹을 수 있어! 이런 것 때문에 돈이 좀 몰리면서 약간 지금 과열되는 느낌이 있었는데, 좀 불안한 상황이다. 그런 와중에 중요한 회사가 상장을 앞두고 있죠? 하반기에 좋은 대여들이 준비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는 두산 로보틱스 가장 기대가 되고요. 네. 그래서 뭐 파두는 지금 수요 예측을 했고 넥스틸도 8월 초 다음 주에 수요 예측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여기 이제 파도를 보면은 공모 규모가 한 거의 2천억 가까이 되는 건데 꽤 크네요. 다른 애들이 뭐 100억, 200억 이런 정도 수준이라면은 굉장히 크고 중요한 어떤 상장인 것 같은데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것 같고요. 파도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오늘 기준으로 내일부터 개인 투자자들은 할까 말까 결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파두란 회사는 일단 수요 예측은 어제자로 끝났고요. 네, 개인 청약은 이제 내일과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진행될 예정이고요. 네, 공모가 밴드는 26,000원에서 31,000원. 네. 그래서 공모 규모는 1,600억에서 1,900억 정도 되고 시가총액은 1.2조에서 오, 1조 4,800억, 그러니까 1.5조 정도 되죠. 1조 오, 5천억 정도의 밸류로 상장을 할 예정이고요. 1조 이상 밸류를 받는 종목이 굉장히 오랜만에 상장을 하는 거거든요. 음. 이제 앞으로 대어들에게 미칠 영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상장을 하느냐 여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게 유통 비율이 조금 큽니다. 음. 38.9%로 약 40%인데, 유통 비율이 38.9%라는 얘기는 많이 이제 수익을 내신 분들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매도 압박으로 매도하려고 하는 의지가 충분히 클 수 있다라는 걸 볼 예. 수 있으니까 이 비율이 높은 거는 공모주 할 때 좀 좋지 않은 걸로 흔히들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상단으로 계산을 해보면 음, 5천억이 넘는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어, 상장일에 물론 이제 기간 락업분이랑 이런 걸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5천억 정도의 규모가 매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매도가 그렇죠. 나온다는 네. 건 아니지만, 네, 네, 나올 수도 있다로 보셔야 네, 돼요. 그래서 일단 파두가 어떤 회사냐를 이제 같이 살펴보면은 이제 SSD 컨트롤러를 설계하는 팹리스 업체거든요. 딱 들어봐도 요즘에 뭐 AI 하고 그런 거 보니까 굉장히 좀 수혜주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예, 맞아요. 이 SSD를 컨트롤하는 두뇌 역할을 하는 게 SSD 컨트롤러인데 네네. 그거를 설계하는 회사다. 음, 그래서 주요 고객사가 메타, SK 하이닉스, 웨스턴 디지털 등이 현재 있고요. 네. 그럼 요 SSD 컨트롤을 만드는 회사들은 뭐뭐가 있냐고 보시면 실제 낸드 플래시를 만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뭐 마이크론도 직접 생산도 하고요. 음, 그 낸드 플래시가 아닌 독립 컨트롤러 업체, 그러니까 컨트롤러만 생산하는 업체가 이제 마벨, 마이크로칩 등도 있습니다. 하드웨어
SSD 컨트롤러가 타사 대비 좋은 게 발열 관리가 너무나 뛰어납니다. SSD나 이런 게 많이 사용되고 고스펙을 하다 보면 발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발열 관리나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한데 파두는 그런 발열 관리가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래서 경쟁사 대비 성능이 2배 이상 뛰어나다고 해요. 음. 그래서 시장에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고 이번에 상장도 진행된다. 그래서 앞서서 그런 기술력이 인증받아서 이제 VC들에게 투자를 상당수 받아왔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AI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파두가 만드는 그런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까지는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그거죠. 그래서 들어가 말아요. 이런 거잖아요. 맞아요. 밸류에이션을 선정했던 증권 신고서 내용을 보시면 네. 요 최종적으로 브로드컴, 마이크로칩, 맥스리니어 요 세 가지 기업을 가지고 이제 PER 밸류 22.5배를 선정을 했는데 파드의 평가 가치를 보면 24년에 단기 순이익이 948억, 25년에 단기 순이익 추정이 아, 1899억으로 지금 추정을 했고요. 2023년이 아니고 네, 2024년입니다. 내년에 네, 한 950억, 그리고 내후년에 한 1200억 정도 벌 것 네, 같다라고 이제 맞습니다. 추정한 거죠. 네, 그렇게 추정을 해서 각각 할인율 20%씩 적용을 해서 네. 지금 적용을 해서 보면은 적정 가격을 49,900원으로 계산을 했어요. 아하. 이게 왜 이렇게까지 계산이 됐느냐를 보면은 기술력으로 이 독립 컨트롤 업체 중에 이제 점유율 1위를 만들겠다. 충분히 아하. 가능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24년과 25년에 이익을 달성할 수 있다로 지금 계산이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 회사, 파두라는 회사의 경쟁력이 지금은 점유율이 없지만 2026년에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충분히 네, 기술력이 맞습니다. 있다. 라는 거죠. 그것을 네, 맞아요. 감안해서 밸류에이션을 계산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 천억 정도의 순이익에 한 20배 하니까 뭐 2조도 가능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가 네, 나온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이 파도 같은 경우도 보시면 장단점이 좀 명확해요. 네. 장점으로 보시면은 이제 발열 관리나 성능이 타사 대비 거의 2배 이상 뛰어나다로 알려져 있고 독립 컨트롤러 업체 중에서는 1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네. 근데 이게 기술이 괜찮기 때문에 달성 불가능한 목표는 또 아닌 것 같기는 해요. 네. 가지고 있는 기술이 좀 뛰어나니까요. 아무래도 클라우드를 많이 이제 기업에서도 사용을 하니까 음.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성장 지속이 될 거고 그렇다고 하면 SSD에 대한 수요도 증가가 될 거고 그렇다고 하면 SSD 컨트롤러가 매우 필요해지는 음. 상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좋은 네, 그런 부분, 회사하고 좋은 분위기라는 건 알겠어요. 공모주 시장도 회복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도 변화가 된 다음에 아하. 나쁘지 않은 수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단점도 명확하게 있어요. 아, 미래 실적에 기반한 밸류에이션이 있는데, 음, 이게 신뢰감이 있을 수 있냐라는 음, 부분도 있거든요. 독립 컨트롤러 업체 중 1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게 달성 가능하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지만, 네. 반대편에서는 그거 가능해? 너무 과하게 잡는 거 아니야? 진짜 가능해? 라는 이제 신뢰감 이슈가 있을 수 있고, 네. 아까 유통 비율이 제가 기존 주주 비율이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공모분보다 좀 높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약점이 될 수 있고요. 네. 공모주 관점에서는 요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어제 기간 수요 예측이 다 완료가 됐거든요. 제가 어제랑 오늘 오전 아침에까지 파악한 걸로는 물론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를 수는 네. 있는데 경쟁률은 한 380에서 390대 1 정도, 400대 1이 어, 조금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이러면은 근데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기대한 것 치고 낮은 거죠. 아, 기대한 것보단 낮다. 네. 네, 왜냐하면 아직 그 아까 말씀드렸던 제도 변화가 적용된 종목이 아니거든요. 아하. 1700대 1, 막 1800대, 1500대 1이 나와도 무방한 아하. 종목인데 네. 실제 경쟁률은 한 400대 1이 나오지 않을 것 음, 같아요. 근데 참여 건수는 1100건 대 1이라고 해요. 참여 건은 1000건이 넘었는데 음. 경쟁률은 380에서 390대 1로 낮다라는 거거든요. 네. 돈을 많이 넣긴 또 싫은가 보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점이 또 명확하니까 이거를 풀로 넣어서 내가 많이 받는 것보다는 음. 일단 조금이라도 받아볼까? 라는 관점이 강했다고 보셔야 돼요. 된 것 좋은 같아요. 회사인데 약간 좀 지금 들어가기 애매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단점이 좀 더 부각이 됐느냐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요 흐름을 저희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하. 파두가 수혜측하기 전에 상장한 종목들을 바라보시면 좋은데, 네. 이노 시뮬레이션, 필에너지, 센서뷰, 와일의 뷰티 스킨 이렇게 상장을 했는데, 요 종목들을 바라보시면 저희가 아까 그 6월 말에 7월 초에 상장했던 종목이랑 비교를 하면 확연하게 약해지는 흐름이 조금 나타나요. 아, 네. 달아올랐다가 조금 식은 분위기네요. 그러니까 음.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는 아, 이러면 꺾이지 않나? 라는 이제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었던 거죠. 네. 이럴 때 저희가 보통 볼 때 통계를 기반으로 많이 봐요. 최근 5년 정도를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네. 모아놓거든요. 네. 기간 경쟁률이 어땠고, 시가 음. 수익률이 어땠고, 이걸 다 가지고 있어요. 음. 일단 1조 이상의 밸류를 받은 종목이 약 20개 정도 돼요. 네. 그 중에 기간 경쟁률이 1000대 1이 넘지 않았던 게 8개 정도 됩니다. 네. 이 8개 중에 6개 종목이 시가 수익률, 음. 시작할 때 딱 시가 수익률이 마이너스였어요. 아, 8개 중에 6개가 네, 마이너스였다라는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네, 1000대 맞아요. 1이 안 되는 거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파도는 아까 380대 1? 그러니까 이제 네, 그래서 경쟁률이 아마 상당히 좀 낮은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제 스웨치 결과표가 나오면 확인해 보시면 되겠지만 1000대 1이 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건 확실할 것 같습니다. 1000대 1이 넘지 않았던 1조 밸류 종목들을 있는데 그게 8개였고 8개 중에 6개가 시가 수익률이 마이너스에서 시작했다. 공모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대여였기 때문에 분위기도 중요했고 어떤 성과가 나오는지가 중요했는데 일단은 경쟁률만 놓고 보면은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예, 맞아요. 네. 그 나중에 이 파두라는 회사가 정말로 큰 회사, 그러니까 뭐 1조, 2조가 아니고 뭐 10조, 20조짜리 회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공모주에 참여할 거냐 말 거냐를 놓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이번에는 그냥 패스하시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만약에 청약을 참여하신다고 하시면 청약 참여할 수 있는 증권사가 6개가 있거든요. 네. NH, 뭐 한국투자증권, 한화, 현대차, 유진, KB증권 6개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청약을 참여하신다면 요거를 바라보시고 경쟁률이나 이런 부분 좀 더 체크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JB와 함께 파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조금 분위기가 좋진 않다라는 이제 팩트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